출근길, 지하철 안. 고개를 숙인 사람들 모두 휴대폰 속 세상에 빠져 있다. 뉴스, 쇼츠, 댓글, 사진, 광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 너무 당연하게 스크롤을 넘기고 당연하다는 듯 좋아요를 누른다. 누군가는 오늘도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누군가는 해외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반려동물과 웃고 있다. 다들 괜찮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 화면 속 세상은 진짜일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웃는 얼굴은 진짜 감정일까? 저 말끔한 셀카는 꾸며진 건 아닐까?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보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보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 놓은 각본 위에서 누군가가 편집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눈앞의 세계가, 익숙한 것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전부 그림자라면, 플라톤은 오래전 우리와 너무 닮은 사람들을 동굴 안의 죄수로 비유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조심스레 묻는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세계, 정말 진짜입니까? 아주 오래전, 깊은 지하의 동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줄에 묶여 있었고,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고, 목도 고정되어 평생을 단 한 방향, 동굴 벽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형상, 동물의 모습, 나뭇가지, 항아리, 칼, 별. 그림자는 벽 위를 스쳐가며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들은 그 이야기만을 세상이라 믿었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죄수들의 뒤편, 멀리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앞에는 인형극처럼 물건들을 들고 지나가는 이들이 있었죠. 불빛이 이 물건들의 형상을 벽에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등을 돌릴 수 없었기에 그림자의 출처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이란 오직 벽에 비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말하고, 노래하고, 싸우고, 웃고 울었습니다. 죄수들은 그 그림자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들의 감정과 의미를 투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묶여있던 쇠사슬에서 풀려납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림자의 뒤편을 봅니다. 불빛이 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진짜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뭐지? 저 벽에 있던 말 많은 그림자들은 어디로 간 거지? 그는 동굴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처음으로 햇살을 마주한 그의 눈은 눈부심에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눈물이 나고 모든 게 너무 밝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도 천천히, 아주 서서히. 그는 주변의 나무, 물, 사람의 얼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보아온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알던 세상은 그저 실제를 흉내낸 빛에 의한 그림자의 극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다시 동굴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득 자신이 묶여있던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이 떠오릅니다. 그들도 여전히 벽을 보고 그림자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는 다시 동굴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둠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벽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조롱합니다. 저 사람은 바보야. 그림자도 제대로 못 알아보잖아. 그는 우리보다 무식한 자야.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세계는 저기 밖에 있어요. 이 벽 뒤에는 빛이 있고, 실물이 있고, 태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쇠사슬을 풀고 바깥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계는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본다고 믿습니다. 스마트폰 속 화면을 보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뉴스를 보고, 유행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은 변화하고 사라지고 속을 수 있는 그림자의 세계일 뿐이다. 진짜 세계, 즉, 실제는 이 감각에 넘어 변하지 않는 이성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독사덕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의견 또는 믿음입니다. 이는 감각에 의존한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일시적이고 주관적이며 쉽게 흔들리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를 단순한 외모로 판단하는 것.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 광고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것. 모두 독사의 지식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실체라 착각하는 것이죠. 둘째는 에피스템. 이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논리와 철학, 그리고 사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하지 않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태양을 처음 본 죄수가 눈부심을 이기고 나서야 진짜 나무, 진짜 사람, 진짜 하늘을 보았듯이 우리 또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감각 너머의 세계에 도달해야만 진정한 지식, 즉 에피스테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의 세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의 세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라 기분이 변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진실이 왜곡되죠. 예를 들어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이 늘 행복하다고 믿는 것. 뉴스에서 반복되는 특정 단어를 듣고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 모두 그림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자일 수도 있죠. 플라톤은 동굴을 나갔던 죄수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둠에 적응하지 못해 조롱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는 진실을 보았지만 그림자에 익숙한 이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심지어 해치려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종종 외롭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며 침묵과 사유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비사교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럼에도 말합니다. 진실은 어둠이 아닌 빛의 세계에 있다고.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등불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요? 그것은 단지 벽에 비친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미 사슬에서 풀려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눈이 부셔 괴롭고 모든 게 낯설어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진실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이래입니다.
플라톤은 속삭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아프고 눈부시다. 하지만 그 빛 너머에야 비로소 너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동굴은 이제 지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 안에, 책상 위에, 지하철 안에, 그리고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또 다른 동굴.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림자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불빛에 비친 형상이 아니라 SNS 속 누군가의 인생, 뉴스에서 반복되는 프레임, 광고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삶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일상을 보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더 예쁜 모습인지, 더 나은 부모인지, 더 성공한 사람인지, 그 비교의 기준은 언제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진짜일까요? SNS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은 진짜 웃음일까요? 고급 음식 앞에 놓인 포즈, 완벽하게 정리된 집, 아이의 재롱을 자랑하는 글들. 그 속에는 필터가 있고 편집이 있고 무엇보다 의도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통해 나의 결핍을 자각하게 만드는 시스템. 기록이 아니라 연출된 인생. 우리는 그 연출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그림자, 우리 시대의 동굴입니다. 또 다른 그림자는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뉴스는 중립적인 사실 전달이 아니라 늘 특정한 시각, 특정한 언어로 포장된 정보입니다. 단어 하나, 자막 하나, 편집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사실이 아닌 편집된 사실을 본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선택한 그림자를 벽에 비추듯 누군가의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와 소비의 문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사야 한다고 배웁니다. 더 비싼 옷,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미지는 철저하게 기획된 상징입니다. 자아가 아닌 브랜드, 존재가 아닌 외형.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의 감정, 진짜 나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를 묻는 세상. 이것이 플라톤이 경고한 두 번째 동굴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긴 기준과 가치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단지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림자에 익숙한 우리는 진짜 빛이 눈부셔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짜를 보기 위해선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눈부심을 통과해야 하며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비추어 놓은 그림자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조용히 고개를 돌릴 시간입니다. 당신만의 동굴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느 세계에 있습니까?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체라 믿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기준, 누군가가 만든 세상을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진 않나요? 진짜 세계로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정된 시선에서 고개를 돌릴 용기, 익숙한 어둠에서 눈부신 빛을 마주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처음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눈이 아프고 마음은 흔들리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깨달음의 입구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비로소 진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은 바로 그 눈부심 속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등불입니다. 질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